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죠. 그중에서도 부동산 이슈는 또 내일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현빈, 손예진 부부의 부동산 매매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무엇보다 과세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정의원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지금 드라마에서 맺어진 두 분 아니세요, 그죠? 현빈, 손예진. 자, 팬들의 관심과 축하 속에 또 아기도 금방 낳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주택을 매매했는데 어차피 두 사람이 다 각각 고급 빌라, 고급 주택을 갖고 있었으니까 1가구 2주택이었을 텐데 여기서 절세가 가능했다. 이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배우 손예진 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빌라를 매도했는데 이것들을 뭐 절세를 통해서 잘 매도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우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30억짜리 그 빌라를 삼성동에 소유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배우 현빈 씨 같은 경우는 2021년도죠. 경기도에 있는 한 펜트하우스를 48억 원에 매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두 배우는 작년 3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로써 1세대 2주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우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30억에 취득한 이 빌라를 최근에 48억 원에 매도하면서 시세 차익만 약 18억 원 정도가 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들을 그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혼인 합가 특례를 이용해서 절세가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 시세 차익이 18억 원이나 됐으면 사실 이제 양도세가 그야말로 폭탄이었을 텐데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았을 거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바로 혼인 합가 특례라는 것인데요. 네. 혼인 합가 특례. 네, 맞습니다. 혼인으로 인해서 합가, 같이 살게 된 경우에 어떤 특례 규정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던 남성과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혼인이라는 사정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로 취급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 합가 특례 규정을 소득세법상 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혼인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5년 이내라는 것은 혼인 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신고일로부터 기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결혼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혼인 합가 특례를 이용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절세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얘기는 그러면 손예진 씨는 이번에 이제 결혼 이후 5년 이내 이제 보유 주택을 갖다가 이제 팔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는 비과세 됐는데 다음에 그러면 이제 현빈 씨가 만약에 살고 있는 집을 팔 때는 그때는 또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이기 1세대 때문에 1주택자가 됐으니까 이제 또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을 그렇구나.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면 뭐 특별하게 뭐 오늘 공부할 게 없는데 결혼하고 일찍 집 팔면 되네, 한쪽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둘 다 고가주택이니까 사실 종부세라고 하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종합부동산세에서도 혼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에서는요, 주택의 소유자 그리고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1세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혼인을 하게 된다면 생계를 같이 하면서 한 곳에 같이 살게 되기 때문에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이 결혼할 때 각각의 한 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요, 혼인 한 날로부터 5년까지는 각각을 1세대로 보고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1세대 2주택자이지만 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는
각각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각 기본 공제 금액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5년 정도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1세대 2주택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1세대 2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5년 뭐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좀 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들었나? 그러면 일시적 2주택자하고 그러면은 또 주택 있는 또 1주택자하고 혼인하면 그러면 주택이 3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까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결론적으로는 있습니다. 있다. 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에서 지금 특례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혼인 합가 특례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시듯이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도 특례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특례 규정 간에 중첩적으로 적용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중첩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각각 일시적 2주택자였다가 남성 같은 경우에 1주택을 또 소유하고 있었는데 결혼으로 인해서 일시적 3주택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지금 뭐 제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남녀가 여성이 일시적 2주택자였고 남성이 일시적 1주택자를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때 만약에 남녀 같은 경우에는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서 그렇죠.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예. 것이고요. 그럼 주택을 하나를 팔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2개의 주택이 남는 것이겠죠. 이 남은 주택 2개에 대해서는 혼인 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을 해서 5년 이내에 하나를 먼저 팔게 된다면 그 먼저 팔게 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하나의 주택만 남게 되는 것인데 예. 이 하나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또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일시적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규정 조건을 만족시켜서 판매를 하고요. 예. 나머지 2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혼인 합가 특례를 이용해서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차례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양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득일로부터 3년 그리고 혼인 날로부터 5년 5년, 이걸 네.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합가 이유가 사실 결혼이 아니더라도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도 이게 합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럴 때도 특례가 적용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걸 바로 동거 봉양 합가 특례라고 하는데요. 네. 동거를 위해서 봉양을 위해서 동거를 하는 경우에 비과세 특례 규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직계 존속과 함께 합가를 할 때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합가 당일 기준으로 해서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네. 직계 존속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희귀 질환을 앓고 계신다거나 중증도 질환을 앓고 계셔서 불가피하게 자녀가 합가를 해야 되는데 만 60세가 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두 분 다 60세가 넘지 않더라도 이 규정에 적용이 돼서 동거 봉양 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혼인 합가와 다르게 이거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판매한 집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혼인 합가에 비해서 2배 정도 기간이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네. 근데 꼭 저렇게 이제 합가가 아니더라도 1가구 다주택인데도 또 1주택자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어서 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경우들을 산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합가를 예정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피치 못하게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을 팔고 다른 지역에 주택을 매수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예.
네. 보유 기간 2년을 충족해야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1주택자라도. 그 경우인데 만약에 1년을 내가 살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 바로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학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서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 등을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취학을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네. 고교 이상의 취약을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만 해당 규정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사업상의 문제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소속된 어떤 사업장에서 내가 발령을 받거나 정근을 해야 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해당 규정 적용받으실 수가 있고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도 병원의 진단서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전학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어야만 해당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임의적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비과세 특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네.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부득이하게 이제 맞습니다. 그럴 때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대신에 조건이 붙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새로 이사 가야 할 집이 대신에 수도권 밖에 존재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대 전원이 이사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예. 야, 이거 참 이거 세금 아끼는 것도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거. 네,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이런 내용 다 아세요? 아니면 방송 나오시기 전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까? 아는 것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아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공부하는 것도 있다. 그러시구나.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요즘 또 수도권 거주자분에서 귀농 꿈꾸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예 뭐 지방으로 내려가자니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집을 하나 사두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니면 또 이제 고향 집을 뭐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아쉬우니까 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정부가 1주택자 그 비과세 범위, 혜택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이런 사례들도 좀 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지만 내가 시골에 일명 세컨하우스죠. 두 번째 네. 집을 하나 취득하고 싶다. 혹은 고향 집에 내가 집을 한 채 취득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향이나 시골에 집을 한 채 취득했다가 나중에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을 우려해서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집을 취득할 때 일정한 요건만 갖추게 된다면 추후에 서울에 있는 집을 나중에 판매하게 될 때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수도권이나 조정지역에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시골이니까요. 네. 네, 수도권이나 조정대상 지역 이외에 소재한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한옥 같은 경우는 좀 비싸기 때문에 네. 공시가 취득의 기준으로 4억 원 이하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고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들 지키신다면 나중에 서울의 집을 판매할 때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절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